고즈넉한 산사를 깨우는 봄비가 내리던 날, 특별한 곳을 찾았어요. 바로 오랜 역사를 지닌 천년고찰 봉선사입니다. 최초의 한글 현판이 자리한 법당과 역사의 숨결을 품은 보물대종, 그리고 산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까지 고스란히 간직한 사찰인데요. 알록달록 예쁜 연등으로 수놓은 봉선사에서 어떤 수업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가볼까요? 친구들 안녕! 오늘은 달코 언니가 친구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해서 편안한 휴식 시간을 준비했어요. 정말요? 역시 달코 언니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쉬어요? 여기서 쉬는 거예요? 여긴 절이잖아요. 절에서 어떻게 쉬어요? 정미랑 아인이 달코 언니를 믿어봐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해주실 혜아 스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친구들이 이곳 봉선사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어요. 쉴 수 있는데 나 특별한 코스요? 또 모르겠어요. 맞아요. 절에서는 조용히 해야 하니까 가만히 있기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업은 템플스테이입니다. 템플 스테이요?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뭐예요? 잠깐만요. 네,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템플은 절이고 스테이는 머문다라는 영어 단어니까 합치면 절에 머문다 아닐까요? 오, 달콤이가 맞췄어요. 템플스테이는 사찰에 머물면서 사찰 문화를 체험하고 스님들의 일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본래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하는 템플스테이는 바쁜 일상에 지친 사람들의 휴식처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템플스테이 체험을 떠나봐요. 친구들 여기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알아요? 엄청 큰 문 같아 보여요. 여기는 일주문입니다. 사찰을 들어서면 첫 마주하는 문인데요. 일주문은 2개의 기둥 또는 4개의 기둥이 지붕을 받치고 있다고 한 데서 유래한 거예요. 여기 일주문을 들어서기 전에는 중생의 세계라고 이야기하고요. 일주문을 넘어서면 진리의 세계, 부처의 세계, 내 안에 있는 나를 마주하러 가는 세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다 함께 일주문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주문 넘어 나를 마주하러 가는 길. 친구들도 템플스테이를 통해 지금껏 알지 못했던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부푼 기대를 안고 들어선 사찰에는 각양각색 고운 빛을 뽐내는 연등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연등을 달아둔 이유가 있어요. 우와! 이거 등 맞죠? 진짜 예뻐요. 네, 이게 바로 연등이에요. 연등이 진짜 알록달록 예뻐요. 그런데 연등을 왜 이렇게 많이 달아놓은 거예요? 네, 연등을 많이 달아놓은 이유는 여러분들 4월 초파일 알아요? 4월 초파일? 4월 8일은 알아요? 4월 8일? 그럼 양력으로 5월 22일은 알아요? 저 알 것 같아요. 부처님 오신 날 맞죠? 네, 달콤이가 아주 똑똑하네요. 네, 4월 8일 양력으로 5월 22일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연등을 이렇게 예쁘게 많이 달아놓았어요. 매년 음력 4월 8일은 부처님 오신 날로 부처님이 태어난 날을 기리는데요. 이날에는 부처님이 오는 길을 밝혀준다는 뜻에서 특별히 연꽃 모양의 연등을 만들어 달아요. 연등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번뇌와 무지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을 밝혀 지혜와 자비로 환하게 비춰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만 개의 등을 달아놓은 이유는 여러 사람들이 지혜의 등을 밝혀서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등을 달아놓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의 등불을 꼭 켜시기 바랍니다. 연등을 밝혀 지혜를 얻으려 했던 옛 선조들의 바람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그 지혜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 친구들도 연등 만드는 법을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연등이에요. 아까 본 연등과는 다르죠? 진짜 예뻐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만들기에는 이 연등이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드는 컵 연등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네. 그런데 특별히 연꽃 모양으로 등을 만드는 이유가 있나요?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는데 결코 진흙에 물들질 않아요. 그리고 연잎은 자기가 먹을 만큼의 물량을 받아들인 채 모두 아래로 내려보내요. 그리고 연꽃의 씨앗은 1000년이 지나도 꽃을 피운다라고 해요. 그래서 청정하고 청량한 수행을 하는 수행자를 상징하는 꽃이 연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형형색색 연꽃처럼 고운 연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 먼저 종이컵과 풀, 그리고 꽃잎 12장, 연잎 4장이 필요해요. 색깔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더 화려하고 이쁜 색깔도 있는데 무난하게 연두 색깔을 많이 사용을 해요. 이제 이파리에다가 풀칠을 해줍니다. 요 끝에다가 풀을 이렇게 발라서요. 그리고 요 컵에 이렇게 뒤집어서 요 밑에서 3분의 1 되는 지점에 이렇게 연잎을 붙여줘요. 그리고 연잎이 서로 마주보게 또 맞은편에다가 또 연잎을 붙여줘요. 아인이랑 경미는 어떻게 만들 거예요? 저는 스님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안 망치고 잘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오, 저도 스님이랑 똑같이 만들고 싶어요. 아주 예쁘게 잘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렇게 4개를 붙이고 난 뒤에 밑에 단에 붙일 때는 요 잎에 사이사이에다가 또 잎을 붙여줍니다. 풍성한 연등의 비결은 바로 교차로 붙이는 꽃잎. 균형 잡힌 모양으로 예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연등을 만들 때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데요. 연등을 만들 때 연등 하나하나에 또 여러분들의 바라는 마음들 있죠. 소망들을 하나씩 잎 하나하나에 담아봐도 참 좋아요. 마음에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곧 있으면 중간고사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이 맛있는 수업을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게 해달라고 할 거예요. 저는 달리기 시합이 있는데 꼭 1등 해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거예요. 1등하면 맛있는 거 먹어요? 네. 오,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찌면 어떡해요? 적당히 먹으면 되죠. 우리 스님들은 그 적당히 한다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살아가는데 넘치지 않게 적당히 알맞게 산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연잎을 만들어줄 차례예요. 4장의 초록잎을 2장씩 짝지어 겹쳐주고 그 위에 만들어둔 연등을 붙여주면 끝! 친구들의 소망이 담긴 만큼 멋지게 만들어야겠죠? 정성을 다해 꽃잎 한 장 한 장마다 소망을 담아 연등을 완성해 가는데요. 연꽃으로 연등을 만드니까 갑자기 연꽃 이행시가 생각났어요. 그럼 연꽃으로 이행시 한번 해볼래요? 네. 연, 연등을 만드는 제 마음도 꽃. 꽃처럼 예쁘게 피어나요. 아, 멋지다. 어떻게 그렇게 이쁜 시를 지을 수가 있어요? 와유. 스님,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네. 연꽃을 타고 온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제가 동화책에서 봤는데 네. 바로 심청이 아니에요. 심청이가 왜 연꽃을 탔어요?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은 아인이네요.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300석에 모볼 팔았어요. 그래서 물에 뛰어들었는데 용왕님이 연꽃 속에 이제 심청이를 다시금 태어나게 했어요. 살려주었어요. 이제 연꽃을 다 만들었네요. 네. 이야, 달콤이가 아주 멋지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두 친구도 처음 치고는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연등 중에서 누가 제일 잘 만들었어요? 좀 이렇게 우열을 가리긴 힘든데요. 달콤이께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싸. 이렇게 예쁜 등이 있으니까 부처님도 빨리 오시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 스님. 네. 저 이거 집에 가져가도 돼요? 그럼요, 아이니가 만든 건데요. 신난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연꽃 만드느라고 애썼으니까 네. 이제 사찰 음식을 스님이 맛있게 만들어 줄게요. 이제 사찰 음식 만들러 가볼까요? 빛깔 고운 연등도 만들었으니 이제 자연의 맛이 담겨 있는 사찰 음식도 만나봐요. 잠시 후 끝나지 않은 연꽃의 향연. 연꽃은 그야말로 버릴 것 하나 없는 식재료인데요. 우와. 그 중에서도 연잎과 연근을 이용한 건강하고 맛있는 사찰 음식을 만들 거예요. 아삭아삭해요. 맛있는 연잎밥과 고소한 연근전 최고요. 함께 배워봐요. 스님, 지금 만들어 볼 요리가 어떤 요리인가요? 친구들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 연잎 아니에요? 연잎 맞아요. 이 연잎으로 이제 연잎밥을 만들 거예요. 쫀득쫀득한 찰밥에 갖은 고명을 올려 쪄낸 연잎밥. 연잎의 그윽한 향기가 배어 있어 맛과 영양까지 한 번에. 간단하지만 영양 만점인 연잎밥부터 함께 만들어 볼까요? 맛있는 연잎밥 재료를 소개합니다. 연잎으로도 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럼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연잎 한번 만져볼래요? 네. 우와. 와, 이 연잎도 다른 식물의 잎처럼 매끈한 게 맨들맨들해서 기분이 좋아요. 와, 진짜로 부드러워요. 꼭 우리 학교 화단에 있는 식물 같아요. 부드러운 연잎 위에 올릴 찰밥부터 만들어봐요. 불린 찹쌀을 면 보자기에 올려 잘 펴준 뒤 고루 쪄지도록 군데군데 증기 구멍을 만들어줘요. 충분히 물을 끓인 가마솥 안에 찜통을 넣고 장작불에서 불을 때 30분 이상 충분히 쪄낸 후 윤기 있는 찰밥을 만들어요. 증기로 쪄내듯 익혀서 밥이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그럼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자, 먼저 밥을 내가 먹을 만큼의 밥량을 이제 연잎에다가 올립니다. 올리고 그러고 난 뒤에 자, 여기 순서대로 스님께 한번 줘보세요. 하나씩. 네. 자, 여기다 올리고 찰밥 위에 호두, 대추, 잣, 은행, 연근 등 갖은 고명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삼각김밥 편의점에 많이 있죠. 네. 이게 사각김밥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면에 각을 살짝 세워줘요. 세워주고 난 뒤에 이제 찰지게 나오기 위해서 이를 한번 살짝 눌러줍니다. 네. 눌러주고 난 뒤에 각을 꼭 내면을 반듯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적당하게 하고 난 뒤에 자, 여기 세모난 부분을 먼저 접고요. 그리고 양쪽 길을 접어요. 양쪽 길을 접고 그리고 앞으로 돌돌 말아주면 돼요. 자, 꼭 김밥 싸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각김밥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한 번씩 만들어 볼까요? 네.
친구들이 직접 연잎밥 만들기에 도전해 보는데요. 각자 만들 연잎밥은 어떤 모습일까요? 올릴게요. 자, 남기지 않게 먹을 만큼만 올리세요. 예, 이만큼. 음식의 양은 먹을 만큼만 넣어주세요. 잎은 하트 모양으로 할래요. 오. 왜냐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하면 뭔가 더 먹을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저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 모양으로 할게요. 별 모양으로 하면 제 마음까지 반짝반짝 빛날 것 같거든요. 분명은 뭘 얹을 거예요? 저는 대추가 뭔가 단맛이 나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많이 올릴래요. 저는 연근이 아삭아삭하니까 많이 넣을 거예요. 역시 대추 많이 재미있는 모양의 원하는 고명까지 쏙쏙. 주를 그리고 연근. 연근을 다 올렸습니다. 자, 이제 예쁘게 이제 말아볼까요? 네. 먼저 밥을 앞뒤로 잘 눌러줘요. 네, 그리고 이렇게 네. 왼쪽. 왼쪽 귀를 잡고 자, 잠깐만요. 로봇도 순하고. 이번엔 연잎으로 찰밥을 감쌀 시간. 스님의 도움을 받아 앞뒤로 꽁꽁 연잎향이 밥 속으로 잘 스며들도록 틈없이 여며주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연잎밥을 찜기에 놓고 30분 정도 쪄주면 맛있고 따뜻한 연잎밥이 나오게 됩니다. 네. 연잎밥을 찌는 동안 스님과의 대화로 배고픔을 달래보는데요. 되게 간단한데 완성되고 나면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꾸 먹을 생각에 군침이 돌아요. 고소의 향 때문에 배가 더 고파졌어요. 저도요. 그런데 스님, 이 연잎으로 밥을 하면 뭐가 좋아요? 연잎밥을 많이 먹으면 면역력이 좋고 그리고 수분이 많아서 피부 미용에도 좋고요. 철분이 많아서 철 결핍에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옛날에 냉장고가 없을 때에는 이 연잎이 보존성이 좋아서 여기 음식을 보관하기도 했어요. 그럼 연잎밥은 언제 먹어야 제일로 맛있어요? 연잎이 한창인 아무래도 7, 8월이 맛있겠죠. 저 연잎밥 좀 해먹게. 연잎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그러지 말고 템플스테이 하러 오면 스님이 언제든지 한것 가득 해드릴게요. 즐거운 대화 시간이 끝날 무렵 연잎밥의 구수한 향이 벌써부터 입맛을 사로잡아요. 자,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불을 끄고 한번 열어볼까요? 네. 어떻게 됐을지 너무 궁금해요. 맞아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연잎밥을 만날 시간. 얼마나 맛있을지 설레는데요. 과연 촉촉한 찰밥 속에 연잎향이 잘 살아있을까요? 하트 뿅뿅 아이니표 하트 연잎밥. 누구 거지? 누구 거지? 오, 별 모양인데요. 내 거다. 누구 거죠? 제 거예요. 우와. 마지막으로 네모난 연잎밥까지. 밥 색깔이 노란색이라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별 같아요. 빨리 먹고 싶어요. 자, 이제 연잎밥 맛을 한번 볼까요? 네. 달콤 언니의 연잎밥부터 먹어보는데요. 오, 냄새가 되게 고소한 향기가 나요. 아이니와 경미도 크게 한 입. 구수한 향만큼 맛도 있나요? 우와, 왜요? 이게 찹쌀이라 그런지 되게 쫀득쫀득해요. 그리고 이걸 한 입 딱 먹으니까 연잎의 향이 확 퍼져서 너무 맛있어요. 연잎밥은 진짜 먹어도 맛있네요. 와. 그렇게 맛있어요? 네. 정말로 연잎이 들어가서인지
되게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어요. 최고예요. 전에 먹던 밥이랑은 완전 달라요. 밥에다가 간을 해주셔서 그런지 너무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표현들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연잎밥이 맛있게 쪄졌죠? 네. 연잎밥과 함께 먹을 흑임자 연근전을 준비했어요. 함께 맛을 볼까요? 네. 우와! 오늘 연꽃을 제대로 맛보고 가네요. 그런데 연근은 어디에 좋아요? 연근은 위를 보호하는 데도 좋고요. 소화력이 좋아서 위가 불편하신 분들한테 아주 좋아요. 건강에 좋은 만큼 맛도 좋으면 더 좋겠네요. 그런데 이 연근에 있는 이 까만색은 뭐예요? 그 까만색은 흑임자라고 참깨예요. 흑임자 검은 깨. 저 먹어본 적 있어요. 엄마가 이거 전에 흑임자 떡이라고 줘봐서 한번 먹어봤는데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요. 저는 먹어본 적 없어요. 근데 생긴 봐서는 곰탕 콩 같은 생긴 것 같은데요? 한번 맛을 볼까요? 네. 아삭아삭 연근과 고소한 흑임자의 만남. 흑임자 연근전은 어떤 맛인지 먹어보는데요. 우와, 맛있겠다. 친구들, 흑임자 연근전 맛은 어때요? 되게 고소하고 또 아삭아삭해요. 채소 먹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안에 연근이 들어가서 아삭아삭한 맛이 날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연근밥이랑 연근전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네. 좋은 생각인데요? 연근밥 한 입. 연근전 한 입.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환상의 조합이에요. 연잎과 연근의 찰떡궁합. 몸에 좋은 두 재료의 조합이라 맛도 영양도 그만이에요. 이 흑임자전이 아삭아삭하잖아요. 그런데 이 밥은 뭔가 쫀득쫀득해서인지 두 개 다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쫀득쫀득하지도 너무 아삭아삭하지도 않고 딱 좋은 정도예요. 남녀노소 누구나 입맛에 딱 맞는 연잎과 연근을 이용한 맛있는 사찰 음식. 친구들도 연잎밥 삼매경에 푹 빠져 숟가락을 멈출 줄 모르는데요. 바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사찰 음식의 매력이겠죠. 스님, 오늘 이렇게 맛있는 연잎밥과 연근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템플스테이를 통해 연꽃에 담긴 의미도 알아보고 재밌는 연등 만들기 그리고 건강한 사찰 음식까지 배워봤는데요. 몸과 마음이 지칠 때 템플스테이로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